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롬 경미연구소입니다. 오늘 법정지상권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법정지상권의 권리자에게 낙찰자가, 매수자가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 인수되는 권리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지상권과 구별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따른 물권 취득입니다. 자, 이와 달리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과 구별되고 또한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는 물권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부동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죠. 단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과연 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권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지권이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만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이제 법정지상권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므로 건물 소유자로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그 토지 이용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법률로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권능이 법정지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살펴보죠.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이런 내용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일정한 권리를 확보,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받는데 그 권리자가 본인의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 즉 매수자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는다라고 그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에는 어떠한 종류의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법률의 이제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민법 305조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아마 이 표현들이 연속될 겁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 그 대지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벌써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부분은요. 민법 366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민법 3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여기에도 법정 지상권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또한 전자의 두 가지 내용과 동일하게 지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법정 지상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목의 경매나 그 밖 그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료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는데 당사자 약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에는 총 4가지의 종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과 다른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판례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의 속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이 부분은
언제나 단골처럼 등장하는 전제 조건이죠.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4가지 종류와 또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죠. 성립 요건. 자, 먼저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등, 즉 저당권을 저희가 담보 물건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담보 물건은 저당권 위에도 또 하나가 있죠? 근저당권입니다. 즉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토지, 건물 전부 다에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도 담보 물건, 여기 오타가 있네요. 어느 쪽에도 설정되지 않을 때에는 민법 33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 저희가 권리 분석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약칭해서 제가 등기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각각의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그 을구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죠.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정 지상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직결되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뭐 있지 않는 이상,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즉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현재가 아니고요. 현재가 아니고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 이게 법정 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법정 지상권의 이제 변별력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 아마 하실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 법정 지상권의 또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정 지상권 특약의 배제죠. 특약의 배제라고 해서 민법 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요, 여러분, 효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존속 기간과 건물 멸실에 따른 소멸 여부죠. 자, 법정 지상권 취득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회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 즉 건물이 멸실되어서 다시 건물을 지은 경우죠. 그런데 그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은 소멸하나. 다음 판례가 중요합니다. 기왕의 건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여 그 면적에 다소의 증감이 있었거나 지붕이나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고로 그 건물을 이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마 그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의 건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멸실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건물을 개축한 경우 종전과 그 이후의 건물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판례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죠. 기존에 아주 낡은 초가집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전제하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의 소유자가 초가 지붕을 철거하고 슬라브 지붕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그리고 이 건물의 중요 기둥부에도 뭐 H빔이나 이런 단단한 구조체를 설치를 해서 벽체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때는 건물의 내구 연한을 연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정하여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즉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단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단층 건물인데 본인이 그 위에 상부에 2층의 건물, 즉 한 개층을 더 증축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달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중에서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던 법정지상권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건물의 동일성입니다. 어느 부분과요? 토지 소유자와의 동일성입니다. 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즉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과 건축법에서의 건물의 개요는 다릅니다. 건축법상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주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의 건물은요, 지붕과 기둥과 벽으로 이루어지는 이 형태를 우리는 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은 아예 건축 허가나 신청을 받지 않고 지어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고요.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관리 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소유자가 같을 경우 건물로서의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인정을 받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법정 사유 이해의 원인에 의한 귀속의 분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귀속의 분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매매, 증여, 공유물 분할, 공매, 경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법정 사유 이외의 귀속 분리 두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철거 약정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효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민법 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그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의 효력입니다.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죠. 그래서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각 권리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권리 분석을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각각 권리의 성립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재 소유자,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가 아니고요, 설정 당시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이 법정지상권 권리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오늘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